안녕하세요. 풍수와 건축 이야기 14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건축비 절약할 수 있는, 건축비 절약할 수 있는 방법과,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해서는 안 될 것들, 요런 몇 가지를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건축을 한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지를 이제 논밭을 사가지고 전용을 해서 대지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건축을 합니다. 건축을 해야 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축을 하게 되면은 건축이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대출도 많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본으로 맞게끔, 그 맞는 평수에 맞게끔 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집이 작아지거나 아니면 그만큼 짓더라도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질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땅을 이제 한 3년 동안, 3년간을 이제 땅을 사고 건축을 하고 준공을 하고 사는 데까지 3년을 보시면 돼요. 한 번에 끝내려고 그러면은 실수가 많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우선 땅을 보는데, 땅을 이제 집은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한 번 일생에 몇 번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사람으로 봤을 때 평생에 한 번 져요. 대부분이 평생에 한 번 짓는데, 그 한 번 짓는 집을 잘 짓지는 못하더라도, 잘은 못 져도 잘못 짓진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박람회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많이 다녀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대문은 뭐가 좋고, 뭐 중문은 뭐가 좋고, 현관문은 뭐가 좋고, 내장재가 뭐가 있고, 외장재가 뭐가 있고, 이게 있습니다. 그거를 많이 공부를 하세요. 그래갖고 나는 집을 질 적에 외장은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할 것이고, 또 내장 인테리어는 요걸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 그러니까 기초를 뺀 나머지는 다 선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초까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착공계를 낸과 동시에 기초까지 그냥 가요. 그런데 이제 건축이 막상 올라가게 되면은, 특히나 개인이 목조주택을 짓는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집은 한계가 있어요. 조리식 주택, 컨테이너 하우스, 그 다음에 철콘이라는 것은 철근 콘크리트인데, 전문가가 와서 가다 대고 철근 넣고 거푸집 대서, 그 다음에 이제 펌프카로 이제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굳으면은 떼어내고, 그 다음에 2층 올리고 3층 올리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죠. 돈도 많이 듭니다. 이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도면이 나오면 도면이 나온 대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목조는 또 달라요. 또 목조는 왜 다르냐면은, 목조주택은 전문가가 빌더라고 따로 있습니다. 빌더는 그러니까 철콘도 없고 조리식도 없습니다. 빌더라는 것은 외국에서 목조주택을 짓는 전문 목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경량목 구조라고 그랬는데, 경량목 구조를 벗어난, 지금은 이제 경량 중목 구조, 또는 2x6도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은 경량목 구조라기보다는 지금 그거를 2x6를 더블로 다 쓰기 때문에 중목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집의 하중이라든가, 그 집의 중심이 되는 중심선, 무게중심, 그 다음에 그거를 올렸을 적에 전체적인 하중, 이런 것을 균형 있게 잘 맞춰야 돼요. 콘크리트 집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조이스 판넬도 무게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목조주택은 절대로 나홀로 집 짓기, 건축비 절약 이런 거 꿈을 안 꾸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축을 할 적에 가끔씩 여러분들이 좀 실수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내진이 우리나라 지진이 없다고 하는데 없습니다. 많이 없다 뿐이지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진 설계가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역마다 1권역, 2권역 해서 권역별로 단열기준법이 있습니다. 단열기준법이라는 것은 비드법으로 따져가지고 1권역일 때에는 어느 만큼의 단열기준이 돼야 된다. 또 2권역일 경우에 어느 정도의 된다. 그 지역마다 찾아보면은 권역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단열기준법을 맞춰야 돼요. 거기 충족하지 못하면은 준공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벽체 지붕 또는 창호가 거기에 부합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실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1권역인데 2x4를 져가지고 거기다가 스티로폼을 붙여갖고 그 두께를 맞추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안 맞습니다. 비드법이 안 나와요. 단열 기준법이 안 나오니까 그런 거는 참고하셔야 되고, 목구조가 2x6에다가 단열 0.025가 나와야 된다. 그럼 그 단열 기준법 꼭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준공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관리인을 꼭 두게 돼 있는데 그 현장 관리인이 그거를 설명을 안 했다 그러면 현장 관리인 책임이겠죠. 현장 관리인이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되고, 또 얘기해 주기 전에 본인이 이 단열기준법, 그 다음에 내진 설계, 내화 설계, 이런 거를 꼭 짚어보고 넘어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뷰를 본다고 산 쪽에다 집을 많이 지시는데, 집을 질 적에 우리나라에는 뭐 토네이도나 뭐 허리케인 이런 게 없어요. 없지만 근데 산불이 나면은 순식간에 숲에 있는 집은 순식간에 타버립니다.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타버려요. 물론 목조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은 다 태웁니다. 이게 산불 났을 때에 산불 반경 2km라고 봤을 적에 반경 2km의 절반이면 1km겠죠. 1km의 중심 온도에 화씨로 따졌을 때 한 1200도. 1200도면 쇠도 녹입니다. 그런데 뭔들 남아나겠어요. 그러니까는, 산 쪽에다가는 집을 질 적에 꼭 내화재가 들어가 있는 외장재를 꼭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진 설계에 꼭 맞춰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단열기준법, 비드법에 꼭 적합하게 부합해서 맞춰가지고 준공을 넣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집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뭐 자기 마음대로 자기 형태 마음대로 2층, 3층도 지을 수 있고 자기 모양대로 지을 수가 있어요. 취향이 다 다르니까. 다르더라도 따라야 될 기준법은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는 집을 지을 적에 한 번쯤 전문가들한테 한번 찾아가서 자문을 구해 보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고, 내가 꼭 말씀드리는 건 3년, 내 집을 질 때 꼭 3년 이상 단기간에 진짜 그냥 번개불에 콩 볶듯이 이렇게 집을 지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오랜 시간을 두고 자기 집을 지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런 건축에 대해서, 노하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대지의 조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